안녕하세요. 마시는 김에 찍어보는 올드앤뉴 진행을 맡은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렘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마침 또 옆에 출전할 실력의 또 신님이 계셔서 비로소 이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 도전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시음하게 됐나요? 네, 올드보틀과 뉴보틀을 비교 시음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뭐 무엇이 더 맛있다, 여기에 뭐 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보틀 사이에 어떠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게 아마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올드와 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위스키마다 올드버틀, 뭐 뉴버틀, 오래전 것과 지금 나오는 것, 스카치 올드버틀, 뭐 버번 올드버틀 이런 식의 구분도 있지만은 뭐 뉴월드라고 해가지고서 뭐 제3세계 위스키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뭐 대만이나 인도나 뭐 그 외 여러 가지 뭐 유럽의 위스키라든지 그런 위스키들도 뉴의 범주에 넣어서 저희가 뭐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올드앤뉴라고 하면 그냥 한 종류의 위스키가 옛날에 나온 것과 요즘 나온 거라고 네.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뭐 예전부터 위스키를 만들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와 요즘 이제 막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하는 뭐 위스키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올드앤뉴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의 첫 번째 역사적인 올드앤뉴는 과연 어떤 위스키인가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것만큼 뭔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나름 뭐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한 거는 글렌알라키입니다. 이제 이 오래된 글렌 알라키의 병을 보면 이렇게 뚜껑과 이 앞에 라벨에 글렌리벳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스키의 역사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겠습니까? 뭐 신님 뭐 잘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 최초의 합법적인 증류소가 글렌리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글렌리벳이 아닌 다른 기타 증류소들, 즉 유명하지 않은 증류소들은 그 글렌리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가 많이 빌려다 쓰긴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글렌리벳 측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188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합법적으로다가 앞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더 글렌리벳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나머지 이제 증류소들은 글렌리벳만 계속 이용해서 하는데 유명한 증류소의 이름을 갖다 빌려 쓰는 유명세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무려 이제 1980년대 초반까지 글렌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라벨에 표기하는 게 아마 그때까지 이어졌으니까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를 갖다가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쭉 사용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글렌리벳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글렌 알라키. 그렇죠. 네, 이제 시음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올드부터부터 한번 시험해 볼까요? 네. 어때요? 일단 향부터 한번 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향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꽃향기 같은 게 좀 나는데 굉장히 상쾌한 그런 상쾌한 네, 상쾌한 꽃향기. 꽃향이 납니다. 같은 꽃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미향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한 느낌이 네, 있는데, 진하죠, 되게. 네. 반면에 뭐 아카시아 향 아카시아. 같은 거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좀 가벼운 느낌의 꽃향기가 난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레나다키는 제가 지금 맛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향에서 느껴지는 맛은 있는데 이 자체의 풍미는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위스키의 맛이 대부분 코로 느껴지는 향에서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게 뭐지? 싶을 때는 숨을 참고 좀 그러니까 코를 막고 마셔보기도 아,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마시면 코를 이건 막고요. 네.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왠지 이 위스키는 그래서 뭔가 제가 느껴지기에는 풍미가 좀 적고 피니쉬도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향에서 많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아, 향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끼는 느낌이 되게 상쾌하고 좋은데 마실수록 점점 이제 보드카를 먹는가?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보드카라면 거의 무미. 그쵸. 아무 맛도 안 난다. 사실 보드카도 이제 시음해 보시면 향은 많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재료에서 오는 단맛이 굉장히 보드카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위스키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통에서 숙성했을 때 나타나는 뭐 꽃향, 초콜릿향, 과일향 뭐 이런 쪽보다는 네, 가벼운 알코올의 향이 많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서도 맛있는 위스키보다는 새로운 위스키,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10점 만점에 한 몇 점, 뭐 적어도 5점 이상? 아, 아,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요. 신형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자, 신형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야, 색깔부터가, 그죠? 너무 차이가 많이 예, 나죠. 색깔이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색깔이. 요게 구형이고요, 요게 신형입니다. 아, 향이 다른데요? 네, 매우 많이 다르네요. 뭐 기본적으로 글렌알라키 12년은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으니까요. 약간 뭐 각자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로 꿀향이 굉장히 꿀이요.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그 건포도 향 뒤에 이어서 그 오렌지 필의 피니쉬가 좀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네. 저는 글렌알라키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뭐 꽃향기예요 라고 끝났지만 신형에 대해서는 뭔가 향이 되게 여러 가지 레이어로 나는데 맛도 좀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향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졌던 꿀 맛이 이제 쫙 돋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크 초콜릿의 쌉쌀한 단맛이 아, 예. 카카오 올라오고요. 같은. 네, 그러다가 약간 이제 점점 목 넘기면서 코로 이 오렌지 향으로 느꼈던 게 쭉 올라오면서 이제 목을 끝까지 넘겼을 때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위스키도 있지만 이 글렌알라키는 이게 혀에 딱 붙어서 깔깔하게 드라이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이제 마시고 나서 여운이 길게 늘어진다기보다는 혀에 딱 잔향이 굉장히 붙어서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맛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게 펼쳐져 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어 하나가 튀는 게 아니고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 있다. 밸런스가, 이게 한 40년의 격차가 났잖아요. 연결고리가 있나요? 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연결을 해보자면 이게 꽃향기가 났고 꿀향기가 났는데 약간 공통적으로 저희가 약간 쿰쿰하다 네. 혹은 뭔가 왁스 냄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렸을 때 크레파스 박스를 딱 열었을 때 나는 아, 뭔지 알 것 네. 같아. 아, 약간 그런 향이 조금 베이스로 났는데 이 향은 좀 위스키를 저희가 오픈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날아갈 것 같은 향이긴 하지만 음, 뭔가 그런 향이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준이 40년이나 좀 엄밀히 말하면은 빌리 워커의 손길이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오늘 지금 비교해보는 이렇게 두 가지보다 그 빌리 워커가 만들었던 다른 술들과 비교해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마시는 이 구형 글렌알라키는 빌리 워커와는 정말 연관성이 너무나 없는 것 너무나 없는.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 저는 그거보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위스키의 맛과 요즘 나오는 위스키의 맛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입맛에 변화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맛이 달라졌을까? 음, 근데 그 달라진 맛이 결국에는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마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어때요? 이 당시에는 싱글 몰트, 특히 이제 글렌알라키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보틀을 출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시절이다 보니까는 음, 아무래도 그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주로서 제공하는 역할이 더 충실하지 않았을까. 음. 그 관점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맛이기는 해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도 저희가 편의점이나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위스키들도 저희가 보면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진짜 편의점에 막 2만 원대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사실은 블렌디드 위스키의 종류 중에서도 사실 뭐 저희가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맛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도 예를 들면 뭐 조니워커처럼 라벨에서 점점 고급화되는 과정에서 좀 더 개성 있고 킥이 있는 키몰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베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향이 좋고 마시기 쉬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블렌디드를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어쩌면은 개성이 네. 뛰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섞였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모든 증류소가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뭐 이후 무렵에 뭐 올드버터를 여러 번 마시게 될 텐데 음, 그러면은 당시 뭐 70년대, 80년대 스카치 싱글 몰트들의 특징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지 않을까 아,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빌리 워커라는 부분도 이제 그분이 거쳐갔던 증류소들에 그렇죠. 대한 맛도 거기도 예, 비교했을 준비되어 있는 게 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맛을 저희가 어느 정도 보고 뭐 나름의 이렇게 비교해서 좀 평을 하긴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은 한 줄 평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칵테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알죠? 네. 그 칵테일은 원주가 되는 재료가 이제 어떤 재료가 함께 섞이면서 완성된 맛이 어떻게 바뀌느냐. 약간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형 보트를 마셨을 때는 정말 칵테일의 재료가 되는 아, 칵테일의 네, 원주. 원주의 느낌이 들었다면 이 신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말 뭐 칵테일의 재료가 위스키뿐이었겠지만 그 블렌딩의 정말 정수가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 구형은 화장하지 않은 청순미인. 반면에 신형은 실례되는 표현이라면 화장을 좀 떡칠한 느낌? 즉 청순미인과 화장 떡칠미인. 아, 좀 제 표현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이 좀 많이 됐네요. 아까 제가 꽃향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백합과 장미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카시아, 장미 뭐 이런 식의. 자, 이렇게 한 줄 평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글렌알라키 12년 구형과 신형 보트를 시음해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올드앤뉴 팻말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두 분 시음하신 결과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것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로 드셨어요? 나나 올드. 아, 진짜? 응. 나만 유예요? 올드가 2대1이야? 나 올드야. 와, 나는 나만 올드 들 줄 알았어.